야, 오랜만에 한번 꺼내봤는데 전기밥 좀 주자. 자, 이제 밥도 줬으니까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또 켜봐야지. 잘 되네. 오랜만에 켜봤는데 또 게임은 한판 해봐야지. 뭐니 해도 오락실 게임하면 이건 아니고 슈팅 게임이지. 그래, 건버드. 야, 이게 이 작은 화면에 이게 세로로 나오니까 야, 눈알 빠지겠네 진짜. 야, 이게 뭐 진짜 총알이 보여야 피하지. 야, 너무 작다. 어우. 아이고, 작아서 못하겠다. 자, 그게 어딨더라. 여기 있다. 이 게임도 세로였나? 이상하네. 이 게임은 세로가 아니었었는데. 세팅이 잘못된 건가? 이게 다 세로야. 이게 4대3 비율인데 이게 이렇게 돌려놓으면 꽉 차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화면 비율이 1대1이면은 가로 세로도 어느 정도 여백이 생기긴 하겠지만 딱 좋을 텐데, 그런 게임기는 뭐 당연히 없을 테고. 그러면 내가 만들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네, 예전에 이 세로형 게임들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뭐 요즘에 아스트로시티 V도 나오고, 그리고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이그레2 미니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거의 세로형 게임들 중에 또 명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형 게임을 하려면 이렇게 돌려서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너무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알리익스프레스 서칭을 해본 결과 이렇게 1대1 디스플레이가 있었습니다. 4인치, 그것도 화면도 크죠? 뭐 이거에 비하면 정말 큰 화면인데 4인치에 1대1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제가 예전에 파워키드 A12를 넣어서 만든 게임기처럼 이런 게임보이 하우징을 산다고 하더라도 뭐 4인치 들어갈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거를 개조해도 1대1에 4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그런 게임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3D 프린터를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3D 프린터를 리뷰용으로 받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닌텐도 DSL, GBA 마크로도 만들고 막 이랬었는데 또 뭐 살다 보면 또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죠.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이걸 또 봉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널을 확장해 나갈 좋은 기회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에서 설계해서 보내주면 출력해 주는 게 있었다는 거를 예전에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가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3D 프린터 설계를 또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또 이 세상에 없는 1대1 게임기를 또 만들기 위해서라면 또 제가 3D 프린터 설계를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3D 프린터 출력물 설계를 위해서 초보자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팅커캐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제를 좀 둘러보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자, 설계. 일단 상판을 만들었는데 직사각형 위에 빈 직사각형을 놓아서 구멍을 뚫는 형태입니다. 이제 복사를 해서 합판도 이것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죠. 먼저 합판 만들고 구멍을 뚫면 되는 거를. 초보자라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판은 이렇게 다시 메꿔주면 됩니다. 사각형을 만들어서 구멍을 메꿔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네, 그리고 합치기 이렇게 하면 합판이 완성됐습니다. 높이도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상판 나사가 체결되는 결합 부위를 만드는 건데, 빈 원통을 올려놓고 합치기를 하면은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사이즈를 맞춰주고 합치기를 한 다음에 구멍을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복사를 해서 또 다른 쪽도 다 뚫어주고, 상판에 이제 버튼 홀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버튼 가이드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주면 이렇게 해서 합치기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나사가 체결되는 결합 부위, 이 검정색 화살표에 있는 부분은 제가 나사 산을 깎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그냥 원통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사를 돌려서 뭐 구멍을 뚫어야죠. 제가 초보라서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네, 이제 상판에 십자키 들어가는 부분을 빈 직사각형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붙여주고 합치기 하면 구멍이 뚫립니다. 네, 이제 스타트 셀렉트 위치도 잡아주고, 네, 이렇게 해서 상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한번 합쳐 볼까요? 네,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결합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지지되는 부분과 또 이 지지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부위를 또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네요. 물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라즈베리 파이나 디스플레이가 결합되는 부위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 반나절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실력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 만든 것만 해도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고 결합되는 부위 빈 사각형으로 뚫어주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뚫어줘서 이 부분들을 다 합치기를 한 다음에 돌려서 한번 맞나 확인을 해보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초보자가 설계까지 배워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배우지도 않고 그냥 사이트 둘러보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제품들 다 만들어서 프린팅 사이트에서 충분히 다 프린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D 프린터가 없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파일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 업체에 이 파일을 업로드해서 프린팅된 완성품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이용할 업체는 JLC PCB라는 업체입니다. JLC PCB가 이번 영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신이 설계한 PCB들을 파일로 보내주면 그것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저의 경우에는 PCB 설계할 수준은 안 되지만 어쨌든 자신만의 PCB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시면 저렴하고 빠른 배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PCB 주문은 이렇게 한글 페이지에서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PCB뿐만 아니라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페이지에서 3D 파일을 업로드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팅 인터페이스도 조만간 한국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계한 두 개의 파일, 이 두 개의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하판, 상판 이렇게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진 6060 레진의 경우에는 내추럴 화이트 색상으로 오게 됩니다. 밑에도 레진으로 하니까 $5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선택한 다음에 하나 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질로 해서 ABS 재질, ABS 화이트. 상판의 경우에도 ABS 이렇게 $28 이 정도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배송료의 경우에는 급하신 분들은 비싼 것으로 하시면 되겠고 저렴한 거 열흘 내로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33. 네, 두 개 만들어서 $33 저렴합니다. 네, 제가 동영상 설명에도 파일을 남겨 놓을 것이기 때문에 제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주문을 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과연 하루 만에 설계해서 만든 제품이 어떨지. 자, 이렇게 두 종류, 하나는 ABS, 하나는 레진입니다. 하루 만에 만든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간을 투자하면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와,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설계한 것이 맞나요, 진짜? 이야, 여기 디스플레이에 화면이 들어오고 게임 패드들이 자리 잡게 되면은 상당히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빨리 만들어 보고 싶네요. 이쪽이 조금 더 화이트 색상이 도드라져 보이긴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매끈매끈 어떤 것으로 만들 것인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영상에 나오기는 이게 더 뭔가 깔끔해 보이고 실제로 보면은 이게 더 매끈매끈하고, 그런데 화이트 색상이 이게 뭔가 화이트도 아니고 좀 애매한 색상이라서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부품만 잠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4인치 정사각형 디스플레이입니다. 1:1의 4인치 디스플레이. 게임을 실행할 싱글보드 컴퓨터로는 라즈베리 파이 제로 2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로 세로 게임 이런 게 대부분 다 고전 오락실 게임이기 때문에 제로 2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설계 미스가 있네요. 이 마이크로 SD 슬롯 구멍을 안 만들었네요. 이걸 또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올려드린 파일에는 수정된 버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버튼 작업을 할 차례인데 이게 딱 보시면 위랑 아래 길이가 다릅니다. 제가 이 직사각형 두 개를 겹쳐 놓는 데서 세로 쪽 직사각형을 조금 위로 올려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갈아내고 한 1mm 정도 갈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보이 버튼을 사용을 할 것인데 네, 이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설계가 정말 쉬운 게 아니네요. 네, 그리고 버튼도 이렇게 살짝, 네, 여기 살짝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간섭이 일어날 것 같아서 네, 이 정도 잘라주면 네, 버튼은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이폰 XR 스피커가 생각보다 커서 이 파이 제로는 이쪽으로 조금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니 HDMI 슬롯을 이렇게 끼우면 하는 수 없이 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올라가서 뭐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 제가 3000mAh 배터리를 준비를 했는데 이 배터리를 또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간신히 들어가긴 해도 이 충전 구멍을 막기 때문에 모듈하고 이 배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충전 모듈 이렇게 올리고 연장을 해서 이렇게 타입C 암잭을 이쪽에 이렇게 연장으로 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살짝 작아서 줄로 좀 갈아냈습니다.
네, 전원을 GPIO에 공급을 하니까 허브가 작동을 안 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라즈베리파이는 구동이 되는데 허브 작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원 공급 부위에 공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제품에 거기에 맞춰서 부품들을 배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부품을 놓고자 하는데 맞춰서 설계가 된 제품이라서 뚜다시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냥 닫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듯이 뭐 정확하게 요 HDMI 케이블 정도 빼고는 뭐 닫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냥 눌러서 닫으면 됩니다. 네, 뭐 뚜다시라고 할 것도 없죠 이거는. 네, 깜빡하고 방열판 붙이는 거를 잊어서 네, 방열판까지 장착을 해주고, 네, 제가 설계할 때 나사산을 안 만들어 놔서 이렇게 힘으로 눌러서 돌려야지 돌리면서 나사산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조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팅커캐드에서는 이 나사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리고 뭐 하루 만에 익히고 만든 거라서 자, OS의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라즈베리파이 OS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파이 이메이저를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자, 파이 이메이저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우선 라즈베리파이 OS를 설치를 해볼 텐데, 라즈베리파이 OS를 설치해주고 저장소로는 이제 자신의 마이크로 SD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SD카드에 OS가 설치가 됩니다. 이 제품은 게임기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레트로 파이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종류가 나오는데 파이02W, 네, 여기를 선택하고 저장소 선택해 주신 다음에 쓰기를 눌러 주시면 레트로파이 이미지가 완성이 됩니다. 라즈베리파이 OS는 그냥 설치하면 자동으로 480/480의 1:1 디스플레이가 잡히는데, 레트로파이의 경우는 수동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레트로파이가 설치된 마이크로 SD 카드를 PC에 넣고 메모장으로 작업하는 경우 가끔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노트패드 플러스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닥터케이의 첫 번째 커스텀 게임기, 이름을 붙이자면은 가로 세로 게임기, 영어로는 HV 게임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또 이름을 넣으려고 했는데 좀 공간이 애매합니다. 그냥 이렇게 딱 깔끔하게 그냥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6버튼, LR 버튼까지 해서 뭐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6버튼 게임을 즐기기에도 편하게, 셀렉트 스타트 스위치는 많이 안 쓰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런 푸시 스위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레진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레진 맞죠? 네, 제가 출력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뭐 ABS로 했으면 더 예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게 또 낫습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해서. 이 레진의 경우에는 제가 이 마이크로 SD 쪽을 자르다 보니까 초음파 커터가 열로 자르는 건데 열을 받으니까 이렇게 잘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후가공은 아무래도 ABS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옆면이 이것도 좀 아쉬운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이 안쪽에서 이렇게 딱 걸리는 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이렇게 살짝 벌어지는 건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USB 단자도 하나 있고 전원 스위치, 그리고 스피커 양쪽에
무려 아이폰 스피커가 들어갔습니다. 아이폰 XR 스피커. 아이폰 스피커 2개가 들어갔으니까 음질이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아이폰 XR 스피커가 이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잘라야 했는데 그 영상에서는 잘 안 보여드렸지만 이거 하얀 거 보이시나요? 하얀 거? 이거 보십시오. 이게 가루가 제가 그래서 제작하는 도중엔 안 보여드렸는데 이 잘라놓은 쪽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뭐 스피커 전문가분 이것 좀 뭔지 좀 알려주시면. 이거 혹시 마약 아니겠죠? 수리남처럼 홍어에 마약 넣은 것처럼 이 아이폰 XR 스피커를 다량으로 구매한 유튜버 당모씨 마약 소지 위반으로 체포 이런 거 뉴스에 설마 나오진 않겠죠? 아무튼 뭐 가루가 있지만 제가 한번 소리 들어봤는데 소리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건데 그런데 이 문제가 이 레진의 경우에는 투과성이 정말 높습니다. 이게 다 보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전원을 켜면은 여기가 정말 너무 밝아서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후가공도 없이 매끈매끈한 면을 보여주는 게 그런 면에서는 이게 또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고 타입C 단자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충전하면 이쪽에서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면 다 충전이 된 것이고요. 자,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라즈베리파이 OS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잔량도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죠? 4칸.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터치 스크린입니다. 터치 스크린. 터치 되는 걸로 사고 제가 중간에 테스트를 했을 때는 터치가 분명히 됐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안 됩니다. 다시 뜯어서 또 뭐 잘못된 게 있나 확인해 봐도 잘못된 게 없는 걸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에 보드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보드는 아무튼 뭐 아주 사소한 일로 이런 보드는 잘 고장이 나는 게 문제입니다. 뭐 물론 이게 파이 제로 2를 가지고 이 파이 OS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브라우저도 크로미움 브라우저를 쓰면은 거의 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퍼핀 브라우저를 쓰면 그나마 더 수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튜브 정말 느리죠. 이게 지금 2분째 돌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웹서핑이나 구글링 그리고 뭐 파일을 넣어서 영화 보기 뭐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너무 느리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시고 어차피 목적이 뭐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미니 PC처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목적은 어차피 게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SD를 꺼내서 레트로파이가 설치된 마이크로 SD를 넣고 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롬 파일 넣기나 썸네일 넣기 이런 것은 좀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검색해보시면 잘 나옵니다. 자,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config txt 파일을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소리가 그냥 소리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야, 소리가 진짜 크고 정말 음질 좋네요. 그야말로 아이폰 스피커 2개가 들어간 거라서 사운드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테마도 제가 집어넣은 것인데 처음에는 다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이 GPIO 게임패드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게임패드를 이렇게 연결해서 처음에는 이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게임패드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게임패드를 연결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A, B, X, Y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옵션으로 들어가면 레트로파이 셋업이 있습니다. 우선 레트로파이 셋업으로 가기 전에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서 와이파이를 잡아줘야 됩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이 드라이버가 깔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매니지 패키지에 들어가서 자, 드라이버 패키지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좌우로 눌러서 OK 누른 다음에 여기서는 B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B 버튼. 그리고 저의 경우는 설치를 했습니다. MK 아케이드 조이스틱. 원래 이렇게 들어가면 소스 코드로 설치한다는 옵션이 나옵니다. 거기서
OK를 눌러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타트를 누르면 인풋 설정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A를 누르고 자, Yes를 누르면 자, 이렇게 두 개가 지금 하나는 잡혔고 또 다른 하나가 잡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GPU 컨트롤러 1이라고 나오죠. 꾹 누르고 있으면 설정하는 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뭐 스타트, 셀렉트, A, B 꾹 누르고 있으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네, 여기서 하키는 셀렉트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키까지 설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마는 제가 에픽 누아르 테마를 사용을 했는데 정말 멋있네요, 이 테마. 그리고 사운드 세팅에 들어가서 오디오 디바이스를 HDMI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적인 코어들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잘 나올 것입니다. 자, 아케이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로 게임의 썸네일도 아주 잘 나오네요, 세로로. 네, 뭐 슈팅 게임 정말 많죠, 예전에. 야, 정말 사운드가 정말 좋습니다. 이 버튼의 경우에도 제가 푸시 버튼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빡빡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약간 빡빡하긴 한데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조작감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게임 이제 만들었으니까 게임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가로 게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원래 만들었던 목적인 세로 게임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 게임의 경우에도 뭐 이 정도 사이즈면 뭐 할만하죠. 요 아래 이 정도 여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사운드가 네, 정말 사운드가 끝내줍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조작감은 괜찮습니다. 보통 다른 스피커의 경우에는 앰프를 추가로 넣어야 되는데 이 아이폰 스피커는 앰프가 필요 없습니다. 예, 이 레트로아크 설정에 들어가시면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에서 인풋, 여기서 하키, 여기 볼륨 업다운 있습니다. 볼륨 업다운에 R을 넣어주시면 셀렉트 누른 상태에서 LR을 누르면 볼륨이 조절이 됩니다. 게임 상태에서.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자,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들어가서 세이브 커런트 컨피그레이션 요거까지 해주고 레트로아크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게임을 더 해보고 네, 캐딜락 하면 무조건 농협 아저씨 해야죠. 농협 아저씨. 네, 뭐 GBA 게임 하기도 좋죠. 이야, 기술 정말 잘 나가는데요. 이야, 잘 된다. 스트리트 파이터에는 이렇게 약발이랑 중손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셀렉트 X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퀵 메뉴에서 컨트롤 컨트롤 들어가셔서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423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세이브 게임 리맵 파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코어로다 하면은 전체 이 코어에 다 옵션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게임 리맵 파일을 누르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야, 기술 진짜 잘 나가는데요.
조작감까지 보셨는데 생각보다 이 안에 들어간 버튼이 정말 조작감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작감. 이야, 뭐 기술도 저렇게 잘 나가는 걸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세로 게임들을 몇 가지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세로 게임 정말 화면, 네, 휴대용에서 세로 게임 하기에 정말 이 정도 사이즈 나오는 휴대용 기기는 없죠. 네. 야, 총알도 잘 보입니다. 화면이 커져서 총알도 잘 보이고 피하는 것도 뭐 잘 피해지죠. 어이. 이건 또 가로네요. 그게 또 다른가 봅니다. 버전별로. 네, 지금까지 휴대용으로 세로 게임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 가로 세로 게임기였습니다. 네, 거의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야, 배터리 아직도 4칸, 이 3000mAh 배터리가 들어가서 거의 뭐 6, 7시간 정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3D 프린터 출력용 설계하는 법도 또 익히고, 초보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 만에 설계해서 나온 제품 치고는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품 선정에 있어서도 조작감 지금 보셨듯이 상당히 좋고, 디스플레이도 생각보다 화질도 좋고, 뭐 스피커도 제가 이 아이폰 XR 스피커를 선택해서 음질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 좀 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제가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동영상 설명에 제가 만든 이 출력물을 뭐 약간 더 수정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파일을 받아서 JLC PCB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하시면은 뭐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정말 세상에 없는 게임기,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임기를 어느 정도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우시면 주변에 손재주 좋으신 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프린팅 설계를 좀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제 출력물을 가지고 좀 수정을 하셔서 더 좋게 만드셔서 배포하셔도 됩니다. 뭐 그걸 가지고 게임기 만들어서 팔지만 않으시면은 뭐 어디서든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올려드리니까,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3D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뭐 집에서 출력하시면 되겠고, 없으신 분들은 JLC PCB에서 출력을 하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이렇게 나만의 게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